서울 도심 한복판. 수십 미터 공중에 매달려서도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흔들리는 줄을 잡고 힘줘 유리창을 닦는 사람들. 그러나 능숙한 솜씨를 보이는 그들 중엔 이 일이 본업이 아닌 사람이 있다.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게 도저히 되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이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이 길을 걸으려고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제가 등반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런 문제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고. 손정준 씨의 본업은 암벽 등반가. 손과 발로 암벽을 오르는 자유 등반을 한다. 걸어 오르기도 벅찬 거대한 산. 그러나 그 길을 버리고 깎아지른 절벽을 손으로 오르려는 사람들.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극한 등반. 5.14급의 암벽의 루트를 개척하려는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달성될 것인가. 설악산 적벽. 천불동 계곡 비선대 산장 맞은편에 서 있는 폭 70m, 높이 100m에 달하는 거벽이 바로 적벽이다. 그동안 수많은 등반가들이 적벽에 오르기를 원했지만 맨손으로 최정상을 밟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적벽에 처음 길을 낸 것은 78년. 그러나 모두 인공장비에 의한 등반이었다. 국내 암벽 등반가 중 최고 실력을 갖춘 이들은 외국인이 오르기 전 적벽 등반을 완성해보기로 했다. 늘 또 새로워요. 새로운 바위 같고 딱 바위 앞에 서니까 또 두근두근대고 긴장되고 저 밑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바위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오늘 프리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시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머지 않아서 또 우리가 못 된다고 해도 우리 후배들이 와서 분명히 이건 프리아를 시킬 겁니다. 이들은 오늘 위험에 대비한 자일만을 가지고 오직 인간의 손과 발과 신체를 사용하는 자유 등반으로 적벽에 오를 것이다.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프리클라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 즉 우리가 올라가는 그 루트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장비만 줄인 거죠.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볼트가 박혀 있는 상태, 이게 볼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지나가는 줄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추락을 했을 때, 그 위상 올라가고 추락을 했을 때 밑에서 확보자가 봐주는 거죠.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그러면 여기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안전하죠. 자일리 같은 경우는 보통 무게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죠? 자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톤 이상을 다 견딥니다. 순간 출력 2,200 정도 견디거든요. 카라비나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 카라비나하고 똑같은 게요. 그 경우에 자기의 최대한 추락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떨어졌을 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틈새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그럼 이 틈새에다가 끼웠을 때 추락을 했을 때 빠지지를 않죠. 이 같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이 와이어 자체가 터지기 전까지 절대. 그것도 무게를 보고, 자, 제가 올라갈 때 이렇게 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좀 줄을 더 빼요. 제가 추락을 했을 때, 순간적인 추락을 먹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 이 사람 등가라 따라오려고. 이 사람도 물론 바위나 이런 데다가 확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안전벨트하고 똑같아요. 암벽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비스듬히 누워있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슬랩. 90도 각도, 즉 일직선으로 선 것을 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90도 이상은 오버행이다. 네. 90도 이상이 되는 그런 각도. 그 대신에 잡을 때가 이런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니면 클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잡고 이용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90도 이상의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바위는요, 이제 슬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슬랩은 이제
양 손과 양 발을 이용해서 등반을 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렇죠. 바위들이 이제 예, 이렇게 생긴 거죠. 흔히 보는 바위가 이제 슬랩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이 신 건 페이스, 더 많이 신 건 오버행. 그러니까 이제 가장 바위 중에 약한 각도를 갖고 있는 게 슬랩이라고 할 수 있죠. 암벽은 그 형태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다. 3등급부터가 오버행. 따로 기술을 익혀야 오를 수 있다. 그리고 5등급에 이르면 반드시 추락에 대비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5등급은 다시 세분화되는데 5.12에서 5.13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단계. 그리고 5.14급은 그 한계를 넘는 극한 등반으로 분류한다. 적벽은 전체적으로 90도 오버행을 이루고 있는 5.12급에 해당한다.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인간 한계의 시험장인 것이다. 이 라인을 따라서 자일 있죠. 저기 따라서 왼쪽 모서리 있죠. 저 라인을 따라서 위로 치면은 그것도 충분히 다 될 것 같고. 여기 말하는 요 스타트 이렇게 해서 예, 이거. 여기서 이 좌측으로. 밴드 따라서 저렇게 쭉 올라가는 것 될 것 같고. 암벽화는 미세한 틈새에 발을 끼우기 위해 보통 신발보다 5cm 이상 작은 신발. 세 사람을 이어줄 자위를 묶고 나자 준비는 끝났다. 등반에 앞서 먼저 취재진의 촬영 준비를 서둘렀다. 최규상 카메라맨은 자일의 의지에 먼저 적벽에 올랐다. 그 다음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줄에 매달아 올렸다. 또 한 대의 카메라는 반대편 암벽 위에 설치됐다. 아 형님이 올라가서 위에서 비례 보고 당겨주면 되겠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걸어서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곳. 90도 이상으로 꺾인 이 바위를 맨손과 발로 어떻게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먼저 손정준 씨가 등반을 시작했다. 암벽 등반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사람을 선등자, 탑이라고 부른다. 선등자는 올라갈 길을 잡고 중간중간 박혀있는 볼트에 자위를 걸어 다음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등반의 성공 여부가 선등자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료! 15분 만에 손정준 씨는 1차 확보 지점에 도달했다. 출발 지점에서 25m를 올라온 것이다. 이제 손정준 씨가 간 길을 따라 두 번째 등반자 조규복 씨가 적벽에 올랐다. 그는 프랑스에서 등반 연습을 하다 귀국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아직 몸이 덜 풀린 듯했다. 조규복 씨는 제1구간을 뚫지 못하고 추락했다. 적벽 등반 중 첫 번째 추락이었다. 뜻밖의 추락에 이를 지켜보던 취재진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거기 핀치 있잖아요. 5.12 등급이라면 조규복 씨 정도의 암벽 등반가에겐 그리 어려운 루트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적벽에 발을 디딘 김명학 씨. 그 또한 이번 등반은 벼르고 벼른 도전이었다. 등반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난 뒤 세 사람 모두 1차 확보 지점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다. 비선대 산장에서부터 계산해도 이곳까지는 어림잡아 200m 이상. 이제 두 번째 구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구간은 첫 번째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히 붙잡을 데가 없다. 바위 틈새에 손가락을 걸고
그 손가락의 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손가락 2개 들어갈 틈새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마침내 손정준 씨는 방법을 찾아냈다. 결심이 서자 몸을 움직였다. 2 손과 2 발에 적절히 힘이 실렸다. 조규복 씨 차례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최재진 또한 가슴을 졸였다. 자일이 추락을 막아주고 있었지만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조규복 씨 또한 이 난관을 뚫기가 쉽지 않았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그 자신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가지 못한다. 드디어 4시간이 지난 뒤에야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2번째 확보 지점까지 무사히 오른 것이다. 잠시 숨을 돌리고 3번째 구간 마지막 코스 도전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 낙석이다. 갑자기 암벽 일부가 부서져 떨어졌다. 낙석은 암벽 등반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다. 손정준 씨는 이 돌에 팔이 찢어졌다. 촬영 중인 취재진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으니 당사자는 오죽하랴 싶었다. 하산 후에 살펴보니 연례 바늘을 꿰맬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피하는데? 정상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만난 최대의 난관, 이제껏 단 한 번도 인간의 발길을 허용치 않은 적벽. 손정준 씨는 다시 힘을 내 오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난관을 향해 몸을 움직이던 그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추락이었다. 그의 모습은 반대편에 있던 카메라에도 그대로 포착됐다. 자일이 부러져 15m나 떨어진 것이다. 이를 촬영하던 취재진은 하마터면 카메라를 놓칠 뻔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손정준 씨는 다시금 몸을 움직였다.
세 번째 구간 최대 고비를 넘기고 나자 적벽 정상은 금세 제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손정준 씨를 비롯한 3명의 암벽 등반가는 7월 4일 국내 최초로 설악산 적벽 자유 등반에 성공했다. 등반이 끝나자 정상에서 장군봉 쪽 안봉으로 20여 미터 내려온 후 다시 금강물 쪽으로 하산을 시도했다. 이게 매듭이 어느 건데요? 이거? 매듭이 어느 거죠? 프리로 올라가셨어요? 응. 프리로 잘 됐어요? 이게 매듭이? 축하합니다. 이게 매듭이 돼 지금 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건줄이 아마 잠깐만요. 예? 기분이 좋은데요? 예. 맨 앞에서 길을 이끌었던 손정준 씨의 감회는 특별했다. 그 처음으로 여기 프리로 등반했는데 예예. 좀 느낌이 어떠세요? 마지막 끝으로 올라갈 때 이제 바위가 한번 깨졌었어요. 그래서 저기 손이 지금 여기 좀 다 찢어졌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근데 거기서 너무 공포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막 다리가 많이 떨리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마지막을 등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추락을 제가 했을 때 더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대단히 기분은 좋네요. 다음 날 손정준 씨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었다. 암벽 등반과 가장 비슷한 직업, 언제 어느 때라도 산에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직업.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딩 외벽 유리창 청소였다. 오늘은 14층짜리 빌딩 유리창을 닦아야 한다. 걸레에 돌가루를 묻히고 청소 준비를 하는 솜씨가 능숙해 보였다. 특히 로프를 거는 대목에선 암벽 등반가로서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그는 벌써 6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프로 청소부다.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 그가 택한 진짜 직업은 암벽 등반. 하지만 그것만으론 생계가 해결되지 않았다. 등반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그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어려운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거 구조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도 클라이밍이나 이런 장비를 다 사용해갖고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접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하고 이 유리 외벽 청소하는 거. 14층에서 지상으로 4번 내려온 뒤에야 점심을 해결했다. 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은 빌딩 옥상. 그래서 식사도 이곳으로 배달해 먹는다. 설악산 적벽을 오르내릴 정도라면 국내에선 최고 실력의 암벽 등반가다. 하지만 산을 내려온 순간 그는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있다. 세계적으로 직업을 따로 갖고 있는 5.14급 암벽 등반가는 그 하나뿐일 것이다. 7월 한여름의 빌딩 청소는 고된 노동이다. 오후 3시가 되자 체력 좋기로 소문난 그도 지쳐 보였다. 여섯 번째? 내 앞에서 힘드시죠? 네.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상당히 한 줄만 더 타고 오늘 끝내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14층 빌딩을 3명이 닦으려면 하루엔 불가능하다. 헬멧을 벗자 금방 머리를 감은 사람처럼 땀이 흘렀다.
이렇게 일한 대가로 그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다니시는 회사는 그 월급제로 받는 거죠? 예, 예. 하루에 일한 만큼 받는 건가요? 아니고요. 네. 예전에는 제가 나가서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또 외국 나가고 그러면은 일이 막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당으로 뛸 때는 외국에 나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들어가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애들도 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나갔다가 등반하고 싶으면 등반하고 들어와서 또 회사 일 충실하게 해주면 되니까요. 일을 끝내고 나면 나머지 모든 시간은 암벽 등반에 투자된다. 집마당에 조그만 인공 암장을 설치해놓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였다. 보통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가 그에겐 등반을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이쪽으로 온 건 제가 태국을 나가기 전에 그 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나가려면 한 거의 비용이 한 500 정도 필요 있어가지고 차를 팔고 그걸로 갔다 왔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을 좀 이쪽 집이 옛날 집보다는 좀 크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 되게 싸고 그래갖고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지금은 1,900이에요. 예. 이런 인공 암장은 암벽 등반가에겐 필수적인 장치다. 자연 암벽처럼 홀드라 부르는 인공 구조물을 이리저리 설치해놓고 다양한 동작과 기술을 연습하는 곳이다. 암벽 등반은 산을 걸어서 오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마치 거미인간처럼 손과 발로 천장에 매달리는 기술은 인내력이나 정신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의 시간에 구애 없이요. 거의 그 동작이 풀릴 때까지 연습하거든요. 그 어떤 외국 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은 새로운 동작들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건 내가 전혀 새로운 그런 동작이다 하고 딱 판단이 됐을 때 그 동작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거의 여기서 그대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대로 동작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머릿속에다가 많은 동작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원사이드 등반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등반을 할 수 있어요. 20살에 암벽 등반을 시작해 10년이 넘는 동안 그는 국내 각종 암벽 대회는 물론 96년 아시안 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올 1월 태국 프라낭 해벽에서 5.14급 루트를 성공시켜 한국 암벽 등반가로선 최초로 5.14급에 등극했다. 5.14급이라면 바둑으로 치면 기성에 해당하는 고수의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명밖에 없다. 좋은 것 같아도 다 흘러요. 세계 수준에 근접해 있는 그의 목표는 세계 월드컵 우승. 암벽을 맨손으로 오르는 자유 등반은 난이도에 따라 승자를 가리는 대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배들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싶고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길을 많이 좀 내주고 싶어요. 프리클라이밍 쪽은 일단 14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 루트를 겸해가지고. 현재 스포츠 클라이밍 있죠.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안컵을 95년도에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요. 94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그 뒤에 계속 뺏겼어요, 일본에. 그래서 올해는 꼭 찾아다가 후배들한테 주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최고의 성적으로 후배들한테 인기인수하고 싶어요. 그러나 5.14급은 하루 이틀에 해결하는 루트가 아니다. 5.13에서 한 등급 올리는데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문제는 그것을 견딜 체력이다. 손가락 하나로 턱걸이를 할 정도로 근력 개발에 힘쓰는 것도 팔 힘이 아니라 근육을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목표대로 5.14급 수준을 습득하려면 중요한 과제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국내엔 없는 그 루트를 개척하는 일이다.
주말이 되자 손정준 씨를 비롯한 암벽 등반가들은 어김없이 산을 찾았다. 이들의 산행엔 늘상 가족들도 동행한다. 이번에 찾은 선운산은 93년 도사람 근처 바위가 개척되면서 불과 5년 만에 100여 개의 새로운 루트가 생겨난 곳이다. 암벽 등반가들에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도 같은 일이었다. 암벽 위에 처음 길을 낸 개척자들은 그곳에 저마다 이름을 짓고 난이도를 표시해 놓는다. 최초 등정자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다. 손정준 씨도 이미 그곳에 이름 하나를 만들어 놨다.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진 건 일반인들이 좀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그레이드가 낮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12B, 그러니까 12B 중에서 좀 힘든 B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다 돼요. 12B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멀죠. 5.10대 이상으로 접어들면 난이도는 다시 A, B, C, D 4등급으로 좀 더 세분화된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등반가의 판단에 맡겨진다. 산에 오르자 조금씩 내리던 빗줄기가 거세졌다. 비에 젖은 바위는 평소와는 또 다른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이런 날 등반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진다. 그래도 새로 난 루트를 그냥 지나칠 순 없다는 듯 등반가들은 바위 오르기를 시도한다. 국내엔 아직까지 5.14급의 극한 등반을 할 수 있는 암벽은 없다. 이 바위는 손정준 씨가 지난 봄부터 매달리고 있는 곳. 개발이 끝나면 국내 최초의 5.14급 암벽이 될 것이다. 고난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습도만 있고 그래도 손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아주 홀드 자체가 미세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습도나 이런 거에 좀만 있어도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비가 오고 그러면 이끼가 살아납니다. 바위에서. 파랗게 되면 바위가 좀 틀려지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죠. 올해 거의 다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목표를 잡는. 오늘 가을 때쯤 잡아가지고요. 개발 중인 루트엔 함부로 올라선 안 된다. 자해를 묶을 볼트나 하켄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낙석은 자주 발생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이 끝날 때까진 출입 금지다. 날씨 때문에 개척 등반이 어렵게 되자 손정준 씨와 부인 윤경임 씨는 암벽 청소에 나섰다. 등반가들이 사용한 송진 가루를 지우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할 때면 부부가 함께 바위에 오르곤 한다. 윤경임 씨 또한 92년 아시안 선수권 대회에서 4위에 오를 정도의 실력을 가진 여성 암벽 등반가다. 앞으로도 계속 오르실 거죠, 이 바위를요? 하는 데까지 하는데 뭐 언제 그만둔다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몇 살까지 한다는 그런 게 없고 그냥 하고 싶을 때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잡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어디까지 한번 올라보고 싶다거나. 그만두기 전까지는 13까지 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13D까지요? 아니요. 13D는 좀 힘들고 A, B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부터 조금 더 하시면 13A도 가능하지 않나요? 재작년에 한번 만져보고 아직 시도를 안 해가지고요. 좀 트레이닝을, 손가락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손가락하고 포켓 트레이닝 하면은. 남편이 그런 거 트레이닝하고 그럴 때 뭐 도움을 주거나 그러기도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코치해주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지 안 가르쳐줘요. 비가 조금 잦아들자 손정준 씨는 등반을 시작했다. 이번엔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추락 없이 정상을 밟는 온사이트 등반이다. 손정준 씨에게 이 루트에서 온사이트 등반을 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추락한 뒤 다시 오르면 그건 마스터 등반은 되지만 온사이트는 성립되지 않는다. 밑에서 자해를 잡아주는 확보자는 부인이 맡았다. 난이도가 조금 쉬운 루트라도 등반자에게 온사이트는 최고의 영예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상 바로 아래에서 그는 추락하고 말았다. 다 어려운데 다 지나갔고 마지막에 발로 디뎠는데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발 디딘 게. 그래서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엔 이미 길이 나 있는 암벽을 오른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더 어려운 방법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진다. 그렇게 실력을 갖춘 선배 자리에 올랐을 때 이들의 목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암벽이 인간에게 허락치 않은 새로운 루트 개발로 모아지고 있다. 새로운 루트가 있어야 다음 단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운산 하산길. 손정준 씨 일행은 한 추모비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선운산 루트 개발에 열심히 했던 후배의 추모비였다. 그 사람들은 다 갔지만은 이 사람들이 낸 그런 길, 손때 묻은 거 이런 건 영원히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 길이란 그런 되게 아름다운 거지. 물론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야. 후배들은 지난해 1월 설악산 토항성 폭포 눈 사태로 매몰된 산악인들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산을 사랑하던 사람, 산에 이름을 묻은 것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쉽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선운산이 암벽 등반가들의 보물 창고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오만하지 않고 성실했던 개척자들 덕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반은 산이 아니면 마땅히 연습할 곳이 없다. 사실 체력 훈련 외엔 연습이 필요하지도 않다. 하지만 암벽 등반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손정준 씨는 산에 가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인공 암벽 연습장을 찾고 있다. 수준급의 실력을 가졌지만 5.14급의 암벽에 오르려면 집약된 훈련이 필요하다. 인공 암벽은 자연 암벽에 오를 기회가 적어진 아내에겐 감각을 일창케 해주는 역할도 한다. 거의 매일 암장에 오다 보니 손정준 씨의 6살 난 아들은 벌써 초보자 코스를 마스터해버렸다. 숙련된 전문가가 아래에서 자해를 잡아주게 돼 있어 6살이라고 해도 별로 위험해 보이진 않았다. 산에서와 같은 돌발 상황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알아서 가야지. 올해 중학교 3학년 김자하. 자하 역시 아버지를 따라 인공 암장에 다니다가 지금은 전국 주니어 선수권 대회 3등의 실력을 갖게 됐다. 자하는 아예 전문 암벽 등반가가 되겠다고 자신의 진로를 정해버렸다. 밤이 깊도록 자하의 연습은 계속됐다. 자하는 요즘 90도
오버행을 연습 중이었다. 지금 너가 생각했던 대로 루트 파인딩 생각했던 대로 지금 동작이 안 들어간 거야. 얼핏 보기엔 이리저리 홀드를 잡고 오르면 될 것 같지만 순서가 틀려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너가 내한테 이야기할 때는 너 동작을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단 말이야. 밑에서 지켜보던 자하 엄마도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들은 자연 암벽에 오르기 전 이런 훈련을 수없이 받는다. 동작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기술이다. 오른손에서 왼손 치는 거예요. 자하는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턱 넘어갈게요. 재밌어요 보니까. 예. 뭐가 가장 재밌나요? 그냥 올라가서 성취감 같은 거 느끼는. 끝까지 올라갔어요. 딱딱해지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유보한 상태였다. 썩 찬성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는 거 계속 매일 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거 지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말릴스럽잖아요. 좋아하는 걸. 아드님이 계속 이 길로 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뒤에서 밀어줄 생각이신가요? 좀 더 키워보고요. 좀 더 컸을 때 지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해주고 싶어요. 윤경임 씨도 하루에 서너 번은 암벽에 오른다. 그녀의 목표는 5.13급.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전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아무래도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요. 인공 암벽 이쪽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본인이 했던 난이도 중에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12C, 12C. 그 정도면 상당한 거죠. 태국에서 했었는데요. 그게 언제쯤 했습니까? 올 1월, 올 1월 겨울에요. 그러면 이제 그 13회 도전할 생각 있으시겠네요? 이게 좀 힘든데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잘 안 되세요? 네, 13 하는 게요. 그래도 마지막 목표인데. 우리나라 자유등반의 역사는 불과 15년. 그 사이 동호 회원만 5만 명을 헤아리게 됐다. 일부러 산에 가지 않아도 되고 대회도 열려 솜씨를 겨뤄볼 수 있게 되면서 인공 암벽 동호 회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초창기 멤버였던 윤 대표 씨는 도입 초기 이것을 과연 등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많았다고 전한다. 근데 비판의 목소리들은 어떤 겁니까? 비판은 뭐 지금 뭐 이제 많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렇게 저거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좀 뭐 옛날에 저 어디 뭐 테니스 들어올 때 그 뭐 저 하얀들이나 치는 거지 뭐 양반이 그런 거 치냐고 그런 식으로 뭐 이게 옷도 벗고 옷 벗고 그러는 거 저 이런 스포츠크라 하는 사람들은 다 벗고 하거든요. 좀 저거 어린 놈만 할 땐. 근데 뭐 옷도 벗지. 그다음에 수로배 같은 거 뭐 별로 이렇게 저 잘 모시지 않고 또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건 자연이 아니고 인공암벽 인공적으로 만든 데서 하고 그러니까 원래 산이라는 거는 대회 같은 게 없다 그러는데 대회도 있고 뭐 어떤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항상 그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이죠. 후배들을 지도하고 난 뒤 손정준 씨의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다. 그가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험난한 암벽에 길을 내기 위해서다. 아직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은 루트. 하지만 수많은 암벽 등반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 손정준 씨는 훈련을 쉬지 않았다. 여기 인공암당이 좋은 건 자연바위나 이런 데 가갖고 안 되는 그런 동작들을 여기 와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자연바위에 가서 하면 그만큼 효과적이죠. 관절이 보면은 그 이제 좀 많이 퇴행이 됐거든요. 기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손 보시면은 좀 틀리실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손가락 하나나 이런 걸로 당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하죠.
새로운 루트 개척은 단시간 내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암벽 등반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맡고 있는 손정준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실내 암장을 찾아 즉석 강의를 벌인다. 근육 나오는 거 보이죠? 어느 보디빌더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단련된 그의 근육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까 그쪽 근육이 많이 나오죠? 뒤쪽으로. 두 손과 두 발의 체중을 의지해 오르려면 자연 근육의 힘을 키워야 한다. 결국 자신의 신체를 얼마나 단련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가볍게 잡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양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근육이 중요하다. 이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 선천적으로 이런 신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기에 모든 사람이 조건은 똑같은 셈이다. 손정준 씨가 이렇게 무료 강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암벽 등반의 매력을 알고 도전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절대 쉬는 포인트를 주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모서리 깐대잖아. 응? 깐대인데 손홀드가 좋고 발홀드가 이런 걸 주면 된다나. 아주 안 돼.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고요. 또 한번 땀 한번 쫙 흘리면 기분이 좋아요. 자연을 상대로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한두 사람 걸출한 인물이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수많은 암벽 등반가의 도전 끝에 그 한계가 조금씩 깨져가게 된다. 손정준 씨는 이날 새로운 도전길에 오르는 후배 김점숙 씨를 찾았다. 일단은 4명이니까 120kg인데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김점숙 씨는 캐나다 북아부 암벽을 인공 등반으로 도전하기 위해 짐을 싸는 중이었다. 키로가 많이 나가면 배낭은 그냥 메고 나가고. 언젠가는 꼭 한번 오르고 싶었던 곳. 캐나다 북아부는 세계적으로 험하기로 이름난 고난도의 암벽이다. 더욱이 그것은 너무 높기 때문에 많게는 일주일씩 줄에 매달려서 먹고 자면서 올라야 한다. 인스턴트 음식을 가방 가득 준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손정준 씨는 그런 등반을 떠나게 된 후배를 대견스러워했다. 산에 남편을 묻고 난 지 1년 만의 행군이었다. 남편 최승철 씨 역시 새로운 루트 개발에 앞장선 암벽 등반가였다. 신혼여행으로 미국 요세미테 암벽에 오를 정도였다. 그러나 최승철 씨는 지난해 인도 히말라야 탈라이사가르 북벽을 등반하다 추락사했다. 암장에서 문제 같은 거 생겼을 때, 벽을 다시 공사를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홀드가 깨졌을 때, 전기가 나갔을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전혀 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좀 생각이 나고요. 지금은 시간이 좀 그래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 처음에보다 느꼈던 그런 황당함이라든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어느 정도 또 혼자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도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황당하지 않는데 순간순간 느끼죠. 이번에 또 정선지 국가하고 가고 안전하게 산행하고 무사히 돌아오고. 그날 저녁 김점숙 씨의 장도를 축하하는 조촐한 모임이 열렸다. 국내에선 경험할 수 없는 암벽에 대한 도전이라 다들 기대가 컸다. 도전은 실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목숨을 건 위험을 이겨보겠다는 용기 없인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 명, 두 명 세계적인 고난도 암벽에 오를수록 우리의 암벽 등반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 헤어지기 전 동호 회원이 김점숙 씨에게 작은 성의를 건네주었다. 성공을 비는 마음의 표시였다. 아이,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점숙 씨의 도전은 많은 등반가들에게
세계로 가는 또 다른 새로운 루트를 열어주는 일이었다. 손정준 씨의 이번 도전은 인수봉. 등반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치는 산이다. 고산 등반을 하거나 벽등반, 자유등반 같은 새로운 시도로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 대부분이 이 인수봉에서 실력을 닦고 꿈을 키워왔다. 우리 클라이머들이 처음에 바위를 시작을 할 때 그 코스를 많이 갑니다. 그거 이제 크랙인데 주로 완력을 많이 이용해갖고 마지막까지 쭉 라인이 돼 있어요. 그 크랙, 그 바위 틈새가 갈라진대요. 현재 인수봉에는 60여 개의 루트가 열려 있다. 그중에서 손정준 씨가 택한 코스는 인수봉 서남면. 대부분 하강 코스를 이용하는 후면 오버행을 인공장비에 의지하지 않고 자유 등반하겠다는 것이다. 이 코스는 지난 90년대 초 미국의 유명한 암벽 등반가 토니 야니로가 오르다 실패한 뒤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미지의 루트였다.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무조건 되도록 해야죠. 그걸 했을 때 그 자기도 모르는 그 뿌듯한 희열감 같은 거 그게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끝나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그런 단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보다 더 낮은 걸 했을 경우는 그런 걸 못 느끼죠.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완성을 시켰을 때 그건 정말 보람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세상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게보다 상당히 어려운가 보죠, 프리를 한다는 거. 그렇죠. 프리로 근데 불가능한 정도. 바로 와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좌우에 있는 사람 한 3m 전에서 추락을 하면서 이런 5.13이 넘어간다. 자기가 한 달을 와서 트레이닝을 해야 넘어가는 코스다. 이러고 갔어요. 오늘 뭐 도전하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거죠. 5.13이 넘어간다는 것은 그냥 초등이에요. 올라가면 처음이라고. 저희도 우리나라 최고의 클라이머인데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죠. 진짜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코스거든요. 저희가. 그의 등반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코스는 길지 않지만 난이도 있어선 최고였다. 오전 10시 등반이 시작됐다. 인수봉의 총 높이는 810m, 그중에서 바위는 대략 200m. 손정준 씨는 120도가 넘는 각도로 구부러진 오버행을 개척할 예정이다. 이미 5.14대를 등반한 경험이 있는 손정준 씨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틈새라도 있으면 버티고 올라가 보겠는데 실패가 계속됐다. 이 지점에서 그는 2시간 이상을 버티고 있었다. 아, 너무 힘드네요. 너무 잡을 게 너무 없어요. 예, 뭐 잡는 게 전부 다 반대네요. 힘을 쓰는 역방향이에요. 오후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예, 다시 한번 또 해봐야죠. 오전 등반은 실패였다. 체력 소모가 많아 일단 철수한 뒤 다시 오르기로 했다. 이번에 그가 실패하고 나면 앞으로 수년간 이 루트는 또다시 버려져 있을지 모른다. 점심은 카스테라를 잘게 부숴 조금씩 먹는다.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서 잘 올라갈 것 같지만 배가 부르면 몸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어거지로 갔는데 내가 손정준 씨는 긴장된 표정을 풀지 못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도 이게 들어가면 이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딱 먹으면 이게 안 빠져요. 그럼 몸이 틀어버리면 손가락이 다 나가버린다고. 무슨 재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돼. 이런 식으로는 되는데 이걸 넣고는 핑가로 넣어서 튼다는 거는 이게 다 나가버린다고.
이런 건 나도 이걸로도 턱걸이를 하니까 되지 꺾으면은. 근데 정준이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르니노의 실력과 지금 정준이의 실력이 정준이가 낫다고 봐야지. 낫다고 봐야지. 지금은. 그럼 그때는 최고 난이도가 저기 13급인데 지금은 14, 15까지도 나가는데 그럼 그때 비교한다면 지금 실력이 훨씬 나은 거지. 오후 4시가 지나 다시 도전이 시작됐다. 그에게 이런 강행군을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도전한다. 그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것뿐이다. 손에 땀이 배는지 송진가루만 자꾸 묻혀댄다. 그가 지금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은 밑에서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 잡고 올랐을 때가 극도로 제한돼 있는 것이다. 4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조금도 나가지 못했다. 아마도 머릿속으론 그동안 연구하고 연습했던 수많은 동작들이 떠오르고 있을 것이다. 드디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심이 선 모양이다. 인수봉 후면 오버행 5.13급의 암벽엔 그렇게 첫 번째 길이 열렸다. 외국에 나가면 첫째 물어보는 크라이머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포틴이 그레이드가 최고의 난이도가 얼마까지 나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기 13밖에 안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14이 나 있다 그러면은 오거든요. 외국 관광객들이요. 프랑스나 태국 같은 경우도 왜 그 관광 크라이머들의 관광 천국이 됐냐 그러면은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길을 빨리 많이 내줘 갖고 또 후배들도 그런 걸 충분히 많이 하고 첫째는 그런 길을 많이 내므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의 그 크라이밍 수준을 높이는 거고. 10년 전 우리 땅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암벽은 5.11급이었다. 그러나 지금 5.14급의 루트가 열리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걸어서 산을 오른다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깎아지른 바위를 특별한 장비도 없이 오로지 맨손으로 오르는 극한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을 이겨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자신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것뿐이다. 오후 7시 인수봉에 오른 뒤 해가 지기 전 하산하기 위해 손정준 씨는 준비를 서둘렀다.